정부가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전해드렸던 20만원 전기료 감면 대상자 기준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현재 꼭 알아야 되는 정보니까 꼭 끝까지 보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가볼게요. 보시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 이렇게 하면서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해갖고요. 정부가요,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정보가 하나 숨겨져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자,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라고 해서 정부가 3가지를 소상공인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에너지 지원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 지원한다 되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로 전해드렸던,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렸던 정보였죠. 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영세 소상공인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영세 소상공인을 정부가 어떻게 보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요? 연매출 3천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기부 공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면은요, 이게 중기부 공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한시 이번 연도 가는데, 뭐 전기요금 특별 한시 지원 나오고 예산 나오고 지원 규모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지 영세 소상공인이 누구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잘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이 이 영세 소상공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다? 기재부 공문에 나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경제평론 하다 보니까 그 방송에 나가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요즘 새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문이랑 공문 다 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전기요금 특별 지원, 요 대상자,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과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기재부 공문에 바로 나와 있던 거예요. 나중에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여정 채널 아니면 모르는 거지, 여러분은. 그죠? 야, 그게 거기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얼마요?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할인 지원을 받는 겁니다. 얼마요? 예산안이 좀 크죠. 2,520억 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신 분들은 여러분 꼭 요걸 보셔야 되고, 자,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요거 특별 지원 한시 요거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좀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공문 보면은요, 가장 1타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지원, 전기요금. 그래서 다 설명드렸죠, 예전에. 자, 20만원 지원하는 거고, 신청 절차가요, 2월에 공고하고요, 접수 신청 2월에 하고, 전기요금 지원이 3월부터 가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별도 사업 신청 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 공고가 뜰 거고요, 신청 접수 들어갈 거거든요. 이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신청 접수하는 거. 자, 이거는요, 여러분 신청 접수하셔야 됩니다. 자, 3천만원 이하이신 소상공인 분들, 이분들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해줘야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릴 겁니다. 어차피 신청 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개설이 되면 제가 딱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신청을 하세요. 왜 그렇다? 예산이 한도가 있습니다. 항상.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빨리 지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사이트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 알려드리면 바로 들어가셔서 이 20만원에 접수 신청하셔라. 전기요금 할인. 그래서 제가 이거 공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그죠? 전기요금 지원이에요. 원래는 전기요금에서 마이너스 치거나 아무튼 그렇게 나올 건데 총선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지원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총선 전이다 보니까. 왜? 3월이에요 딱 지원이. 총선 전이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서 현금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고, 뭐 현금 지원하던 전기료를 마이너스 쳐줬던 간에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거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신청 접수 페이지 열리면 바로 접수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때 아시겠죠?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시 이제 기재부 공문으로 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금리 지원도 있습니다. 자, 정부가 보는 이 지원은요, 이렇게 고금리로 좀 억눌려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어떻게 도와준다? 총 3가지로 나눴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나눴냐면, 은행권에서 도와주는 부류, 제2금융권에서 도와줘야 될 부류, 그 다음에 저금리 대안대출, 요 3가지로 나눠서 이제는 고금리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그 안인들입니다. 그죠? 자, 은행권들은 뭐예요? 제가 누누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자 캐시백 얘기죠. 그래서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요 2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1조 6천억 원과 4천억 원 정도 예산이고, 제가 매번 은행들이 발표할 때마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금융지원 방안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죠? 자, 이건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제2금융권 지원. 자, 요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정부 재정 씁니다. 여기서 있죠. 재정을 통해 돼 있잖아요. 요거는 정부가 재정 써서 하는 거예요. 3천억 원 재정 지원. 이렇게 돼 있죠. 제2금융권 5에서 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이자 환급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한다? 은행에서 하는 거고. 자, 요게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저리 대안대출이 있습니다. 금리 7% 이상을 5.5%로 하는데, 요것도 예산 써서 가는 거예요. 9조 원 됩니다. 9조 원 대출 대환해준다.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게 하나가 좀 말씀드리면, 어제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발표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 서울시 거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지원금은요, 제가 주말에 토요일날 주말 지원금, 주간 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자체 지원을 묶어드리고 있죠. 그때 제가 서울시 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거는 서울시 소상공인만, 자영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거는 따로 말씀드리고,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 끊고요. 여기 저리 대안대출, 요거는 뭐예요? 전국입니다. 이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이고, 어제 발표된 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나온 게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토요일날 말씀드리겠다는 거고. 자, 요거는 전국입니다. 정부가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안대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뭐 7% 이상을 5.5% 이하로 된다라는 거. 요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공문이 안이 나온 건 없어요. 요거는 큰 틀에서 정부가 발표한 거다 보니까 알고 계시라 이거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미 이거 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그죠? 그래서 상세 공문 나오면 더 디테일하게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대 응원이다 보니까 마지막은 세부담인데요. 그 간이가세자, 이 부가치세 기준의 간이가세자를 현재는 이제 8천만 원이거든요. 8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간이가세자죠. 이거를 지금 1억 원으로 늘릴 가능성이 커져요. 일단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그 1억 원으로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1억 원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그럼 1억 원 미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간이가세로 빠지면서 부가세 부담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간이가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간이가세율이 있거든요.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대 패키지고,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정책 방향이에요. 기재부가 만든 그 장관 기관들 다 합쳐서 만든. 중기부가 예산을 받았죠? 그럼 중기부가 또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거는 차차 말씀드릴 거예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요번에 예산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80%까지 지원해줘요. 이런 것도 다 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셔야 돼.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번 들으시면서 나에게 해당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댓글 남기시면 제가 댓글 실시간 보면서 되실 것 같아요. 피드백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정부가 이왕 준다고 얘기하는 거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받아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은행권에서 나오는 이자 캐시백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신청할 건 없어요. 사실 이거 은행권에서 하는 거. 그런데 이 은행권에서는 신청할 게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뭐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안대출이라든지 이거는 본인들이 다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꼭 옆에서 챙겨 드릴 테니까 꼭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청받습니다 했는데 그제 가갖고 막 알아보고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리 알고 요게 요거구나. 요게 저거구나. 그래서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실 거죠? 이런 거는 진짜 공문을 다 꼼꼼하게 보지 않는 이상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중기부 공무에는 이게 안 나온다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이 소상공인으로 본다는 이런 걸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기재부 공문에 이렇게 좀 숨어 있을지를.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공문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뭐 중기부에서 발표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자체, 그 다음에 뭐 민간에서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께 해당되는 거 꼭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딱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이제는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서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소상공인 분께 여정 가족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새출발 기금을 신청을 했는데 한 보험사 대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새출발 기금에서 개인 대출이다 보니까 받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 이제는 새출발 기금에서 심사를 보면은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연체로 빠진 거예요. 안 갚았다 이거야. 3개월 동안, 뭐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연체로 빠진 거예요. 근데 억울하죠, 사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멈춰야 되는데 심사받는 기간 동안은 그게 이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체로 빠져서 연체 내놔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억울하죠. 그래서 금감원 쪽에서도 물어보고 했는데 금감원에서 쪽에서는 이제는 보험사 쪽에다가 잘못했다 그쪽이. 그래서 그 뭔가 서류를 빨리 끊어내도록 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상담을 했다 그러고, 뭐 신용평가사가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서류만 갖고 오면 연체 기록 삭제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이제 안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안타까웠습니다 되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우리 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소상공인 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 그대로. 왜냐하면 저는 항상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갑니다. 한쪽만 듣진 않아요. 저는 한쪽만 듣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소상공인 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인 거고, 뭐 다른 얘기는 제가 상대 쪽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일단 들어봐도 약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좀 억울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그분이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는, 억울한 사연이 그분 한 명이겠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리고 억울한 사례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억울한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그 압박감과 그 다음에 그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의 관계가 틀어졌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정말 하소연할 데는 없고, 그 소상공인 분들 개인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정보,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이거 가지고 일단은 지원 받을 거 받고, 또한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제도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 조금이나 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응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고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경제 비서로서의 역할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정말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 또한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늘 소통하는 여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1월 10일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는 그 동시
강의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시스템상 동시 접속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명이 초과되면 그 입장이 안 되세요. 강의장에 온라인 그 링크에.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100명이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갑자기 제가 터치를 했는데 못 들어와죠. 안 들어와죠. 그러면은 거기 뜰 거예요. 100명 초과됐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건 진짜 어떻게 시스템상 동시 접속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게 유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내매도 불구하고 그 100명 딱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동시 접속.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려요. 높아심에. 물론 100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신청 강의 들으려고 왔는데 전자책 사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왔는데 안 된다, 초과 접속했다, 초과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좀 이해 좀 너그러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7시죠. 우리 저녁 7시에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 얼굴 뵈면서 올해 어떻게 하면 또 온라인으로 또 블로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사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좀 요거 속보로 좀 전해드렸어요. 연매출 3천만원 미만 이하.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 3종 응원 3대 패키지 요거 발표해 갖고 말씀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